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뜨거! 안녕하세요. 이번 일반 물리학 실험 조교를 맡은 김주혁입니다. 이번 실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이번 실험 목적은 비스듬한 면과 원으로 된 경로를 따라 구르는 구슬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뒤에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만 그 양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뜻합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총 에너지라고 했을 때 총 에너지는 값이 정해져 있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확인해 보기 위한 오늘 실험 기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공이 트랙을 따라 굴러 내려오며 원형 트랙을 한 바퀴 돌아 계속 구르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 실험에 앞서 가정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트랙의 가장 낮은 부분인 점 B와 점 C의 높이는 0이라 가정하는 것과 공이 미끄러지지 않고 항상 구른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공이 처음에 h라는 높이에 정지해 있을 때 공이 가진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인 mgh와 동일합니다. 공이 굴러 h'으로 이동했을 때 공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관성에 따른 회전 운동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B점의 높이가 0이라 가정한 것을 다시 떠올리며 B점에서의 공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만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공이 회전하는 T점에 존재했을 때를 살펴보면 ER이라는 높이에 대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B점과 C점의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같은 높이이므로 C점에서의 공은 B점과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점에서의 공은 바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며 떨어집니다. 이때 공은 트랙과 바닥 사이의 높이와 C점에서의 속력에 따라 도달하는 수평거리 XF 값이 결정됩니다. 이 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h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mgh이고 높이가 h'일 때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mgh'입니다. 또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총 에너지는 높이 h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h'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한 것을 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이 꽉 찬 구의 관성 모멘트 I는 5분의 2 mr 제곱이고 각속력 오메가는 R분의 V입니다. 위의 식에서 관성 모멘트와 각속력을 각각 대입해줘 V를 구하면 아래 식 경사면에서의 속력 V는 루트 7분의 10 G H-H'이 나옵니다. 다음은 T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T점에서의 공은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ER이라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들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처음 출발 위치의 역학적 에너지인 mgh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이 경사면을 내려와 회전 트랙을 간신히 통과할 때는 공이 최소의 힘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구심력은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갖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앞에 T점에서의 역학적 보존 에너지 법칙의 식과 구심력, 관성 모멘트, 각속력을 이용해 T점을 지나는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높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h는 10분의 27r이라는 높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이 원운동을 하기 위한 최소 높이를 운동에너지와 회전운동에너지만 갖고 있는 B점과 C점에서의 식에 대입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속력은 루트 7분의 27gr이고 앞서 설명했듯이 B점과 C점에서의 공의 속력은 같습니다. C점에서 공은 바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며 떨어지는데 이때 공의 높이 y에 대한 식은 다음 y는 y0 빼기 2vc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라는 식을 만족합니다. 공이 바닥에 도달했을 때 y는 0이므로 이를 대입해 위식을 풀어주면 수평 도달거리 xf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VC에서의 XF에 따른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의 운동장치, 레일 고정 어댑터, 먹지, 측정용 종이, 줄자, 주황색 공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과정은 구의 운동장치를 수평하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수평하게 설치해주기 위해 여기 구의 운동장치의 끝부분, 이 두 부분을 어느 한쪽이 뜨지 않게 책상면에 딱 달라붙게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해줄 점은 트랙의 끝부분이 책상의 끝부분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랙으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y0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닥으로부터 책상까지의 거리가 아닌 공이 굴러가는 트랙의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 과정은 구가 원형 트랙의 꼭지점 T를 간신히 지나는 출발점 높이 H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앞서 말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해보는 실험으로 초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 설명에서 트랙의 끝, 즉 C점에서의 속력을 구하기 위한 식은 구가 원형 트랙을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초기에 갖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식을 이용하기 위해 구가 원형 트랙의 최고점 T를 간신히 지날 수 있는 높이 H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최소한의 높이 H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를 찾기 위해서 높은 높이부터 공을 굴려서 H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방금 굴렸던 높이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서 공을 굴리면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이 트랙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낮은 높이에서 공을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방금 높이에서는 공이 원형 트랙을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위치에서 점점 낮은 위치로 이동을 하며 공을 굴렸을 때 좀 더 작은 범위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 최소한의 높이 H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실험 과정은 원형 트랙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원형 트랙의 반지름만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원형 트랙의 지름을 측정한 후 그 지름의 2분의 1을 해줘서 원형 트랙의 반지름을 구해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실험 과정은 추정되는 구의 낙하 위치에 먹지와 흰 종이를 깔고 높이 H에서 구를 굴려 낙하한 수평거리 X, F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구가 떨어졌던 위치, 그곳에 흰 종이를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먹지에 무늬가 있는 부분을 천장 쪽으로 향하도록 흰 종이 위에 올려줍니다. 다음과 같이 흰 종이와 먹지에 설치가 끝났으면 아까 찾았던 높이 H에서 굴을 굴려줍니다. 다음과 같은 굴을 굴려주는 과정을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공을 굴리게 되면 공의 낙하 위치가 흰 종이에 표시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고 틀의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XF를 측정합니다. 10번에 대한 XF를 측정하고 앞 이론에서의 식을 이용해 구의 속력을 계산합니다.